네. 우선 이렇게 입소문으로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신 이 작품은 2015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돼서 언론과 대중의 고른 호평을 받았었고요. 네, 이후에 국내외 다수의 영화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지금 개봉까지 했는데, 일단 개봉한 거 축하드리고 두 분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네, 이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도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작품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던 동네에요.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 걸어갔다가 이제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스틸플라워는 한 아이가 자신의 삶을 견뎌내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서 힘을 얻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떠다니는 사람들이고 부유하는 사람들이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의 이 아이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스틸플라워에서 하담 역을 맡았고요.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한데, 이런 극장에서 이렇게 뒤쪽에 몰려있는 관객분들을 보고 한 적이 없어서 되게 뭔가 미녀 야수 같은 느낌? 네, 되게 먼 거리에서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가까이 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30분 동안 진행될 거여서. 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할 거니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자리를 좀 앞쪽으로 옮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짧게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독님께서 일단 작품이 고른 호평을 받았고 또 국내외 영화제에서 많은 수상을 했었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하담 배우님은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검은 사제들에서도 출연을 했었고, 그 M본부의 모 예능에서 이혜영 감독님께서 또 충무로에서 주목해야 할 여배우로 언급을 하면서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2월 말에는 맥스무비에서 그 시상하는 라이징 스타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간략한 소개 정도였었고요. 일단 작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전 정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됐는지는 감독님의 전작과 연계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 편의 공통점은 소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실제 지금 스틸플라워에서의 하담의 나이가 22살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어리고 젊은 그 여성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재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전작이었던 들꽃과 스틸라이프 관련해서요. 예, 스틸라이프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지하자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스틸플라워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영화를 언젠가 만들고 싶습니다. 꼭 그런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꽃과 스틸플라워에서 제가 이제 나이 어린 소녀들에 대해서 그린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특별히 소녀들을 좋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저는 한 40대 중반의 한국 남자의 보편적인 기준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가출 청소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때 한번 진하게 울고 뭔가 아이들한테 뭔가 해준 것 같은 기분을 늘 가지는 정도가 끝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상업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때, 홍익대학교 놀이터라는 곳 앞에,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밤에 취해 있었는데, 거기서 빈병을 주워가지고 던지는, 정하담 배우 같은 느낌의 어떤 친구가 계속 빈병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던질 때 사람들이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한 병 더를 막 외쳤어요. 되게 좀 끔찍한 풍경이었어요. 왜냐면 이 여자아이는 취해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계속 한 병 더, 한 병 더, 한 병 더 하는 소리가 저한테 너무 이상한 순간으로 기억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 건 그 여자분이 그걸 다 던지고 나서 제 앞에 이렇게 살짝 와서 앉았다가 간 것처럼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저희 PD님은 또 다르게 기억하시기는 해요. 근데 그것은 어쨌든 제가 그때 보는 것이 소녀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때문에 가출 청소년 센터 같은 데를 가서 자원봉사를 좀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게 된 거여서 또 거기서 만나게 된 친구들도 대부분 여자아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센터에는 남자애들이 잘 오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있으려고 하지 어떤 이 안에 품에 들어오려고 되게 노력하지 않는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져 나가게 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홍대에서 방금 감독님께서 실제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홍대에서 한 소녀를 이제 보신 거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표현하실 때 꼭 하담 같은 소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사실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캐스팅할 때 정하담 배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건지 캐스팅 비화를 조금 듣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려고 또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얼굴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눈썹 없는 김고은 같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미지가 없는 이미지가? 얼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달걀 예, 맞아요. 되게 마르고. 근데 저한테는 이제 좀 중첩된다는 기분이 있어요. 지금 그 친구를 본 지는 오래됐고 정하담 배우를 그 친구로 상상하고 있는 시간이 좀 오래되어서 그런지 그냥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긴 해요. 예,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저는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캐스팅을 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고 이미지를 믿지 않는 편이고 저는 인간의 품성을 믿는 편인 것 같아요. 어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람은 사람 마음속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얼굴만 보고 어떻게 판단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오디션을 진행할 때 그 정하담 배우가 이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정하담 배우한테는 되게 특별한 어떤 거짓말을 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사실 되게 다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말이 아니니까. 그마저도 자기 것으로 담고 거짓을 말하는 걸 힘들어했어요. 라고 저는 느꼈어요. 본인은 어떻게 느끼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어떤 특별함은 얘는 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넘어서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가출 청소년 친구들이 좀 그랬었고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것만 생각이 나요. 제가 이 영화를 극장에서만 본 거는 오늘이 이제 3번째인데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제 꼭 감독을 만나가지고 하담이한테 왜 그랬어? 라고 묻고 싶게 만들게끔 정말 가혹하게 연기를 시키셨는데 네, 하담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뭐 연기에 대한 거를 떠나서 현장이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힘들었고 지금 이렇게 끝나고 났으니까 머리에 이렇게 인상적으로 남는 게 어떤 부분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현장이 스테플라워 찍으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힘들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역동적인 장면,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몸싸움 씬을 보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은 실제로 저기 찍혀서 보이는 우리가 보는 그 한 1, 2분 정도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다예요. 거의 원테이크로 다 찍혀진 거여서 한 번밖에 안 갔기 때문에 저도 영화를 보면서 아 내가 한 번 맞은 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그런 느낌은 사실 없었어요. 역동적인 장면을 찍을 때는 다 한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독님이 되게 좀 여리시고 섬세하신 분이라 많이 찍지 않으세요. 그런 장면은 정말. 칭찬입니다. 네, 칭찬이죠. 근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힘들었던 거는 저는 이 스틸플라워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전 되게 좀 예쁜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좀 숭고한 느낌이 있을 만큼의 그 멋진 인물? 예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좀 제가 되게 멋지게 느꼈던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표현을 하면서 아,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스트레스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어떤 의심 같은 것 때문에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는 속이 시원하고 이런 적이 아니라 그냥 계속 그래서 촬영하는 동안 힘들었다고 하는 건 맞는데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았어요. 뭐 이왕 배우분 마이크가 간 김에 제가 팬심을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아까 계속 역동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주셨는데 저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극이 전개되면서 하담의 발걸음 혹은 발동작이 계속해서 변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소품과도 좀 연관이 되는데 신발이 떨어졌거나 혹은 뭐 이제 신발이 바뀌거나 운동화에서 탭댄스 슈즈로 바뀌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발걸음 같은 것들도 조금 이제 계산해 두시고 연기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스테플라워의 하담이 초반에 15분 동안 거의 뒷모습이랑 여기 옆모습도 얼굴이 아니라 거의 얼굴 윤곽 정도 드러나는데 저는 이 스틸플라워의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고 이랬을 때 제가 좀 다 이해하고 그렇게 숭고한 느낌이 들 정도의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 마음을 되게 품고 있으면 영화 안에서 그게 배어 나와서 카메라의 뒷모습이어도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화를 촬영을 하면서 그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리어를 끌고 가는 그냥 평범한 여자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걸음걸이를 찾았죠. 하담을 보시면 좀 특별하게 걷잖아요. 이런 몸 동작 같은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뭐 만들기 위해서 동상이 살짝 얼어 있는 느낌은 어떨까 오른발에 이래서 분대에 감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신발이 제가 그 깡통시장 부산에 있는 거기 가서 구한 신발인데 실제로 제가 발이 230인데 그 신발이 245 정도 돼서 그렇게 되게 많이 채워 넣을 수 있었어요 또. 그랬는데 그 신발 자체가 낡은 신발이다 보니까 떨어져서 본드로 붙여야 되는 상황을 그냥 그건 좀 생각을 하고 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떨어졌어요. 그 신발 자체가. 그래서 붙이기도 했고 탭슈즈는 제 발에 맞는 탭슈즈였기 때문에 그 분대라든지 이런 거를 그때도 계속 신을 수는 없었어요. 탭슈즈가 완전 꽉 맞아서. 그래서 그 탭슈즈로 갈아 신었을 때 되게 사뿐해 보이는 느낌도 같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분대의 발을 감을 수는 없었어서. 저는 말을 들으면서 지금 약간 뭔가 감동을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극 중에서는 그렇게 말이 없었나 이렇게 말을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저희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옆에 보면 이렇게 꽃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하담 플라워라고 저희가 질문을 선착해주시는 분께 선착순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여기 앞쪽에 안경수 씨. 네. 아까 이렇게 정하던 배우분께서 말씀하실 때 이 극중 인물을 되게 숭고하고 멋지게 느꼈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이유요? 일단 제가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그냥 좀 뭐라 그러지? 저런 상황에 있으면
망가지기 쉬울 수 있게 느껴졌어요. 그냥 저는 지금 뭐 조그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밖에 안 됐지만 좀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뭐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하담이 되게 망가지지 않은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좀 안 좋은 일이 당하면 제 입장에서는 좀 제 탓을 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일방적인 폭력에 휩싸인 거일지라도 제 주변 사람들이나 보면 좀 사람들이 자기 탓을 많이 하다가 또 자신을 또 망가뜨리기 쉽게 결정을 하는데 좀 하담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하고 순수한 그러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느낌이 죽지 않는 느낌 때문에 되게 좋았어요. 저도 저렇게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방금 질문과 관련해서 저는 또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하담이 이제 숭고하다라는 이제 표현도 좀 해주셨고, 실제로 영화를 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보이게 되는 이유에는 감독님의 연출도 조금 이제 어떤 원인을 제공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하담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약간 도덕적이고 조금 윤리적인 존재이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들 남을 속이고 착취하고 이렇게 할 때 하담이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뭔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또 실제로 영화 안에서 하담에게 이제 적용할 때 약간 원리 원칙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이크 하나밖에 없어서. 네, 저도 정하담 배우와 하담 역할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때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 얘기했던 건 이 친구에게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는 이렇게 하자, 뭐 여기서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이쁘게 웃자 이런 게 아니라 춤을 이렇게 추다 저렇게 가자 이런 거라기보단 이 친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을까. 그날 밤에 돌아오면 씻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러운 젓가락을 쓰지 않고 자기의 젓가락을 쓴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절대로 훔치지 않는다. 또 그 안에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가 있었고, 몸을 팔지 않는다가 있었고, 노동한 대가는 반드시 정당한 방식으로 받아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 캐릭터를 저 스스로도 정하담 배우와 동일하게 저도 저렇게 강단지고 내가 좋아하는,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만 영화를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마음이 있었어서 저로서도 닮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울지 않는다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 하담이는 그 원칙들을 대부분 깨요. 물고기를 훔치잖아요. 아무리 정당해도. 다른 원칙 때문에 그 다른 원칙을 깨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탭턴스 슈즈도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도 되는데 거기다 놓은 돈은 6만 원이거든요. 정확히 그 돈을 놓고 온 거예요. 그 돈을 버는 거고, 그거를 훔치는 형태처럼 자기는 하죠. 저는 이런 것들에서 울지 않겠다는 원칙도 물고기를 던지는 순간 사실 깨지기도 하고, 남한테 싸우지 않는다 혹은 때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원칙도 어떻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부분은 깨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전단지 아줌마한테 돈을 뜯어내는 순간 같은 건 이 친구한테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자기가 나중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나오는 장면에서 이 친구의 얼굴이 되게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이 한 번 더 이어져서 물고기를 가가지고 던져버릴 거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던져놓고 나니까 나는 무언가를 훔쳐서 결국 그 짓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저희는 제 진짜 원칙은 영화를 찍으면서 울지 않는다. 한 번도 울지 않는다. 근데 거기서 정하던 배우 울었어요. 그러나 그 울지 말라고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었죠. 저도 영화 보면서 특히나 젓가락질 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감명을 약간 받게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폐가에 들어가서 이제 좀 약간 어둡기도 하고 또 워낙 급하게 지나가는 장면이라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그 전집에서 이제 하담이 약간 좀 안정된 상태에서 여유롭게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지금 얘기했던 약간 그 숭고한 장면이랑 좀 어울리지 않을까. 사실 인간이 그 조롱성을 지키는 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명 사회에서 요구하는 약간 교양 정도만 지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 영화에서 잘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쪽에 먼저 손들어 주셨거든요. 예, 영화 잘 봤습니다. 경기도 다양성영화관 G시네마 서포터즈인데요. 예, 저희 G시네마를 이번에 선정돼서 너무 기쁘고요. 영화에서 되게 인상적인 탭댄스 장면이 2번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만 원을 주고 구두를 한 다음에 밤거리 아무도 없는 아스팔트 위에서 출 때 지금까지 하나도 음악이 흐르지 않았다가 그 부분에서 이제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데 근데 보통 뮤지컬이나 이런 영화 형식에서는 이렇게 춤을 추면서 현실에서 벗어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 하담의 현실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가장 강렬한 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파도를 맞으면서 탭댄스를 치는 이렇게 엔딩을 끝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탭댄스에 대한 질문. 네. 저는 음악을 쓸 생각이 전혀 없어서 저번에 같이 작업했던 음악 감독님에게 형 이번에는 정말 미안해 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영화의 그 장면을 계속 편집을 여러 번 거쳐서 해보는데 제가 실제로 그 공간에서 느꼈던 저는 이제 봤잖아요. 지금 계속 거기서 탭댄스를 추고 있는 거. 제가 영화를 찍는 방식이 그냥 좀 두고 그냥 봐요. 그러면 배우는 이렇게 막 찾아서 한 30분씩 춤을 추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어떤 매혹, 특별함이라고 느꼈던 거가 편집을 아무리 해도 나타난다는 느낌이 되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장면에서 정하담 배우가 실제로 그 아스팔트 위에서 추고 있을 때 느꼈던 제 감정 상태를 다시 고민해 봤어요. 저는 딱따다닥 소리를 듣기보다 오히려 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안에서 음악이 울려나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되게 음악적인 순간으로 저는 마음의 음악이 울려나오는 순간처럼 느꼈었어서 그걸 매혹당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음악 감독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틀림없이 하담이는 탭 소리를 듣고 있지만 하담이의 마음속에는 탭 소리와 함께 그것을 넘어서는 멜로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찾아주세요. 형이 하담이를 연기하시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주문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효과를 위한 장면이 아니었고 그래서 보신 게 되게 정확하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들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원래 찍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 이유는 첫 장면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첫 장면을 저희가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원래 영화의 첫 장면은 구걸하는 할머니가 하담이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고 하담이가 뺨을 날리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런 강렬한 스타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촬영을 하러 내려가니 그 안에는 하담이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뭐랄까 효과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모멸감이 들었어요. 첫 장면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산을 캐리어를 끌고 걸어 다니면서 전반 15분의 과정이 다 찾아진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정하담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 그 바다 앞으로 나와 있는 그곳 선착장처럼 보이는 거기에서 이 친구가 그걸 막 끌고 다녀보게 한 다음에 느껴진 거예요. 저 친구 안에는 뭔가 매우 울퉁불퉁한 뭔가 있구나. 마음속에 던져버리고 싶은 거나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거나 그런 게 뭔가가 있구나. 그거를 보고 나니 그게 첫 장면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찍었어요. 마지막을 거기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중간쯤에. 그래서 그 바다를 계속 간 거예요. 실제로 저 파도가 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전 진짜 파도예요. CG가 아니에요. 진짜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 파도를 기대하면서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얼마나 아끼고 2번이나 3년에 거쳐서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배우를 그렇게 하겠냐마는 파도가 정말 사고처럼 몰아친 거예요. 저희가 무지했던 거고 멍청했던 거예요. 근데 정하단 배우는 쓰러져서 가서 안 왔지만 그 다음 마지막 춤까지를 추는 걸 견뎌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좀 헷갈려요. 내가 그걸 끝까지 푸시를 해서 찍어낸 장면인지 아니면 정하단 배우가 끝까지 견뎌서 찍은 장면인지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정확히 들었어요.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영화 촬영 윤리적으로. 배우를 저렇게까지 몰아도 되냐. 저는 그 욕을 앞으로 영화를 만드는 평생에 걸쳐서 들을 각오를 하고 저걸 견뎌낸 정하단 배우의 장면을 넣은 거예요. 그 장면에 대해서 저는 아름다운 스펙타클을 찾기 위해서 저것을 넣은 것이 아니라 한 인간 혹은 한 배우가 자신의 역할의 마무리를 끝까지 해내는 걸 저는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욕하시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네, 또 다른 질문 받죠. 저기 맨 뒤쪽에 죄송합니다. 직접 먼저 써주셔가지고. 그 하담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인생이 그런 어려움이나 힘든 거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탭댄스라는 걸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 왜 탭댄스인지가 궁금했어요. 배담 씨가 설명을 듣고 잘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극중 하담을 연기한 방식으로는요. 술 먹은 날이잖아요. 근데 뚠뚠뚠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술 취한 느낌에 이렇게 보다가 살짝 봐도 안 들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살짝 봤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탭댄스라는 건 해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나서 탭슈즈가 꼭 없어도. 그래서 따라 해보다 보니까 좋아지고 또 탭슈즈를 신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거가 이렇게 파생돼서 탭댄스라는 거에 더 매혹이 됐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연기를 한 방식으로 찍었고 근데 감독님한테 이게 왜 탭댄스여야만 하냐라는 거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감독님은 탭댄스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들에게 탭댄스를 추천하셨고 이 영화를 찍기 전부터 추천하셨고 술 먹었을 때 이렇게 듣는 얘기 같은 걸로 주되게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의 얘기 에피소드는 미국에 계셨을 때 미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서 강사분이 그 특강으로 싱잉 인 더 레인 싱잉 인 더 레인 안무 감독님이 특강을 하셨대요. 영화과 학생들을 데리고. 그런데 마지막에 난 아직도 춤을 출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70살 노인인 그분이 탭댄스를 추셨대요. 그때부터 탭댄스라는 것에 특별함이 있다고 감독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았던 게 있으셨던 것 같고 실제로
감독님한테 제가 들꽃이라는 작품 감독님이랑 같이 한 전작품인데 그 작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걸 배우면 좋을까요? 이런 걸 물어봤을 때 탭댄스라고 얘기하셨고 항상 탭댄스에 약간 그게 있으십니다. 또 앞에 아까 말씀하셨고 빨간 옷. 네,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제일 처음 느낀 건 정말 주인공의 대사가 굉장히 적다, 없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찍으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주인공이 당하거나 그럴 때 그리고 특히 음식점에서 그 이상한 여자에게 맞고 이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무관심하게 어떤 액션이 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사장님은 또 어디 가셨는지 궁금하고 일부러 그 어떤 사람들이 그 무관심한 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지 그리고 주인공이 뭐 알바비도 계속 못 받고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그런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실제로 화장실에 가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연기를 할 때 다 이제 배우들을 이었어요, 그 안에.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반응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지 않았나, 내가? 예, 배우들한테 전문 배우들이 꽤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찍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었어요. 제 말은 실제로 연기를 할 때 누가 막아서도 상관없었어요. 지켜줘도 저는 무관심을 찍을 무관심을 찍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무관심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보여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뛰어들기를 바랬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 아니, 저는 되게 이렇게 20페이지짜리 시나리오예요. 실제로 찍은 걸 생각하면 13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저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 있고 반응하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 보는 방식을 이번에 이제 좀 시도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정화단 배우랑 그 이상하신 그분이 그 난투극을 벌일 때는 그 에너지가 너무나 엄청나서 제가 그 컷을 볼 때 나중에 확인을 해볼 때는 여자분들은 거의 얼어 있었고 남자애들은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저게 찍혀진 것의 전부예요. 한 번도 찍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반응이 별론데라고 해서 다시 찍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어떤 이상한 믿음인 거죠. 이것이 이 영화의 끝이야, 아니 마지막 촬영인 거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저씨도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좀 그런 태도였어요. 제가 그리고 말이 없는 캐릭터. 근데 사실은 혼자 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것일 뿐이지 제가 특별히 말이 없는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거나 인간은 말이 많이 없어야 된다라거나 이런 되게 말이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혼자 자기한테 말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듣고 보고 관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방 안에 들어왔을 때는 아마 제가 느끼기엔 촛불 같은 걸 보면서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뭐 그런 것일까요? 근데 그게 똑같이 이것도 있어요. 제가 이 영화는 전사가 없잖아요. 얘가 무슨 애인지 집에서 쫓겨났는지 뭐 했는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말로도 얘를 별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출주 청소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묻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좀 차단해 놓은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현재에 되게 집중하고 있고 자기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되기를 되게 바라고 있기도 하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뭐 정치인이나 뭐 이런 분들은 저는 그들의 과거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매일 좀 새롭게 내가 보여지고 싶고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봐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담이의 그런 부분을 많이 채워놓지 않는 거예요. 넣을수록 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이 친구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얘는 고아니까, 집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이런 이유를 앞에다 두고 혹은 얘가 하는 말투나 스타일 이런 걸 가지고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얘를 안쓰럽게 보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인간으로만. 아까 파란색 옷 입으신 분 손 드셨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좀. 네. 우선 좋은 영화 만들어주시고 좋은 연기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극중 주인공의 이름과 실제 배우분의 이름이 동일한데 그 점이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배우분께서는 극중 캐릭터와 이제 동일한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차이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머리가 아닌 그 육화를 어떻게 시키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하담이가 뭐 눈을 뜨고 뭐 이런 건 당연히 저의 어떤 습관에서 비롯된 걸 수 있겠죠. 근데 이 캐릭터를 처음 받았을 때 그런 어떤 좀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랑 되게 닮았다라고 느끼는 느낌보다는요, 약간 좀 저보다 좀 더 큰 사람을 보듯이 느껴졌어요. 이게 제 친구라기보다는 좀 위에 있는 사람? 동경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느껴지게 했던 건 그렇게 걸음걸이라든지 캐리어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얘가 가지고 다닌 거를 하면서 조금씩 채워졌던 것 같고 계속 그 인물이 이럴 거라고 제가 생각한 그게 있으면 근접하게 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갔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근접치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연기를 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더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질문은 제 마음대로 제가 하는데요. 저는 아까 관객분 중에 한 분이 대사가 적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그런 거를 감독님께 의도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거꾸로 대사가 굉장히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대사가 소중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대사 한 가지와 그때의 어떤 느낌, 감흥 같은 거를 배우분께서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인물을 연기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그 가슴이 아픈 단어는 왜였어요. 왜? 이게 그러니까 이 인물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정말 소박한 꿈인데 이런 느낌 때문에 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얘는 이래야 되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좀 안타까움 때문에 왜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대사는 감독님이 쓰신 대사는 아니고 제가 연기를 하다가 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대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장면에서 일하고 싶어요 전에 왜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게 맞는가? 뭐 이건 그냥 내 입장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장면에서 왜 라고 외치는 저를 본다 그래야 되나? 영화를 보면 가슴이 되게 아픈 것 같아요.
뭐 배우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영화 속에서 참 여운이 많이 남는 대사이기도 하고 또 곳곳에 좋은 장면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네, 시간 관계상 네, 더 이상 집이 진행은 힘들 것 같고 저희가 퇴장하실 때 그 받아가시라고 꽃을 한 송이씩 준비해놨거든요. 네, 퇴장하실 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 그러면 이제 뭐 차기작 뭐 등등 해가지고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기작은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6월 말쯤에 찍게 될 것 같고, 이름은 제 꽃이고, 10살의 하담과 24살의 하담이가 같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역을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은, 시티플라워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마음과 사람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상업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저한테는 혹은 정하던 배우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작은 프로젝트였어요. 너무 작은 것. 그 전 영화를 하면서 매우 힘들었던 어떤 것들을 이 영화를 하면서 어쩌면 다시 영화를 사랑하면서 찍어가도 될까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영화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영화를 찍고 나서 이 캐릭터랑 같이 이 여정을 거치고 나서 하담이의 탭댄스처럼 내 영화를 계속 좋아하고 만들어가도 견뎌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혹은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영화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마음에 이 아이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